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애널의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그 이유 실적 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GS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전반적으로요. 코로나19 영향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도 부진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이 탑픽 종목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55,000원으로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S건설은 11월 이후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현재 주가에서는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성이 높은 신사업 비중이 상승하면서 앞으로의 이익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베트남 주택사업 이것도 신성장 동력에 포함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익도 반영되기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가치는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애널의 그 주요 시각이었습니다. 자, 4분기 잠정 실적치 서머리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8,173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2,55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다소 선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는데 약간은 아쉽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4분기 실적은 이미 선방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사업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고요. 작년 4분기 주택 매출액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인센티브라는 부분에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미청구 공사 손실 처리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감소시켰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준공한 2개 현장에 남아있는 미청구 공사 잔액을 손실 처리했기 때문에 4분기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빼고 나니까 약간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평범한 실적으로 바뀌면서 선방은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이게 20년도 작년이고 21년도 올해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턴 어라운드 하면서 플러스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올해 실적단에서 보여지고 있어서요.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 상향 이유가 이쪽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자이 브랜드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주택 분양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한 10% 늘 것이다 라는 예상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26,800세대가 최소 지금 잠정 집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나오더라도 긍정적인데 그 이후 그 이상이 나와주면 더 좋은 거죠. 최대 주택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 분양에 대한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성 높은 사업,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쪽에서 먹을거리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베트남 주택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 동력도 장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했던 해외 공사 손실 규모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기저 효과 또한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과거와는 달리 3분기까지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만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 가능한 최소 수치가 28,600세대라는 거고요. 향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앞으로도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분양 쪽에서는 강자의 모습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55,000원 상향, 앞으로의 주가 모멘텀, 수익성 있는 사업, 신사업 성장 동력, 주가 모멘텀 탄력을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행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후 공정 쪽입니다. 이쪽에서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시장 전망치를 약간 소폭 하회하는 4분기 실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파운드리 쪽 호황에 따라서 OSAT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그쪽이거든요. 그 낙수 효과를 받고 SSD 자동화 그리고 메모리 투자 체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실적단에서는 약간 이제 아쉬운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 거라서 좀 패스하고요.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메모리, SSD와 비메모리 고객 모두 장비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이익률 역시 매출의 규모 대비 감소 한 6%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도 그런데 올해 실적치기 때문에 그것만 잠시 이제 비교해 드리면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매출액 그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2배 가까이 한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파운드리 호황이 이어지면서 DDR5라고 해서 AI 빅데이터의 최첨단화된 그런 차세대 신제품 부분 좀 노려볼 수 있고요. SSD 자동화 이런 부분도 다수의 성장 모멘텀으로 굳건히 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32,000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비메모리와 SSD가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고객사 투자가 좀 지연이 됐었죠. 그게 올해는 회복이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 DDR5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핸들러 쪽뿐만 아니라 SSD 핸들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장 자동화 확산에 따라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니까 이 모멘텀 챙겨보시고 투자의 키포인트는 비메모리 SSD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만 보지 말고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OST 낙수 효과도 보자라고 하면서 테크윙 32,000원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테크윙과 GS건설 목표 주가 상향된 증권사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